안녕하세요. 기초용어 특강 역사 1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역사 용어를 저와 함께 하나씩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공부할 단어는 복속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속의 한자 의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단어 복속입니다. 한자로는 흔히들 옷 복자에 딸을 속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 복자이지만요, 그 의미 중에서 항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복할 복. 그 다음에 무리 속자는 따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를 속. 합쳐서 복속인데요. 그 의미 그대로 읽어보면 항복해서 따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국어사전적으로 살펴보면요, 복종하여 붙조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붙쫓는다는 건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결국 또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 말에 나와 있는 복종하여 따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복속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복종해서 따른다. 어떤 사례에 쓰이는지 예시 사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사용 예시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나에게 자기 진영에 복속할 것을 강요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자기 편으로 오라고, 자기 편에 복속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한테 항복해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는요, 하와이는 미국의 50번째 주로 복속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하와이가 하나의 주로 이제 편입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해서 복속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정치 세력의 통합과 복속이 활발히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치 세력은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작은 세력이 큰 세력에게 복속한다. 즉 항복해서 따른다. 그 세력을 따르게 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 복속이라고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 교과 속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흉노는 분열한 뒤에 일부가 한에 복속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바로 진나라 이후에 중국을 재통일했던 그 한 나라입니다. 한고조, 한무제 등을 우리가 배웠었지요. 자, 흉노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분열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분열한 나라 중에서 일부가 한 나라한테 결국 항복하고 한 나라를 따르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태종은 돌궐을 복속하고 토번과 위그르 등 유목민족을 공격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태종이 돌궐을 복속시켰다는 건 돌궐을 결국 항복시키고 당나라를 따르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리고 다른 유목민족도 공격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청해홍 타이즈는 복속을 거부한 조선을 침략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은 우리가 배우는 병자호란이라는 사건과 관련됩니다. 자, 병자호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병자호란의 배경이 뭐였냐면 후금이 청으로 국호를 바꾼 뒤에 황제를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했었는데 그걸 조선이 거부하니까, 즉 항복해서 따를 것을 거부하니까 그래서 조선을 침략했던 사건, 이게 바로 병자호란이었었죠. 바로 복속을 거부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구려는 압록강 유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복속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압록강 유역에 처음 자리를 잡은 뒤에 주변 지역을 차례차례 정복하고 항복시키고 자신을 따르게 만들어서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복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울릉도는 지증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라고 하지요. 울릉도는 원래 우상국이라는 별도의 나라가 있었는데 지증왕 때 이사부로 하여금 그 지역을 정복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 복속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역사 교과 속에서는 복속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복속이란 단어와 함께 많이 헷갈려하거나 혼동하는 것들인데요. 참고할 만한 단어로 정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복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히 역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요, 남의 나라나 이민족 따위를 정벌하여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복속하고 생각해 보시면요,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유사하지요. 그래서 복종시킨다 혹은 정벌했다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시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교과 속에서 정보 어떻게 쓰냐면요. 알렉산드로스가 정복지에 자신이 정복한 땅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복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을 따르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음, 스파르타는 도리아인이 원주민을 정복하고, 즉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정복하고 세운 폴리스가 이제는 스파르타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마우리아 왕조는 인도의 대부분을 정복하였다라고 해서요. 공격해서 그 지역을 자기 땅으로 만들어서 따라오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나폴레옹은 유럽 각국을 정복해 나갔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쓰는데요. 이 정복이란 용어와 복속이란 용어는요. 가끔은 유사하게 바꿔서 쓰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살짝 차이도 있기 때문에요. 그 의미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복속과 관련되어서 OX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노 제국은 분열한 뒤에 일부가 한 해 복속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복속이라고 하는 건 항복해서 따르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한나라 때 흉노 제국이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중 일부가 한나라에 결국 항복하고 따라왔던 것, 우리가 배웠던 예시 문장에서 맞는 문장으로 배웠었지요. 따라서 이 정답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속이라는 의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속은요, 항복해서 결국 따른다, 항복해서 붙쫓는다, 그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